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왼쪽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전국적으로 돌면서 상담을 하려고 해요. 방문 상담 위주고요. 예약기간 동안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상담을 드리고, 이번에는 1차적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10만원 제가 방문 상담을 해드려요. 상담 시간은 3시간이고 그 이후에 두 번째 파트 돌 때부터는 원 금액을 그대로 받고 25만원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 네타입별 상담이고, 또 아이가 생긴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주고, 또 기존에 상담 받았던 내용에 한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 및 아이들의 학습, 지도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드릴 거고, 뭐 지속적인 상담은 아니고 부모님한테 솔루션을 해드리는 그런 류의 상담이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만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아이가 많이 호전이 되면은 더 이상 상담을 안 받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아이가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부모님들한테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솔루션을 해드려요. 이번 강의는 아이들한테 조기 교육을 생겼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많은 질문들, 또 상담 건수 들어온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또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이 내용 자체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기 교육으로 인한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이 10가지만 제가 뽑아봤어요. 지금 나오는 이 10가지 행동들, 이것들이 거의 다 조기 교육으로 나오는 거고, 그 외에도 똑같은 이 10가지 내용 중에 또 다른 원인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기 교육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는 조기 교육을 안 시켰는데 이런 행동이 나와요. 그러면은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근데 조기 교육을 시켰을 때는 보통 이 10가지 행동들이 뭐 내 타입마다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은 이런 원인 중에 뭐 2-3가지 정도는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경쟁심이 심해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들어온 사람들의 이 유아들 보면은 어린 시기부터 아이를 조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우뇌가 성장하지 않고 24개월에서 36개월 이후부터 아이가 좌뇌가 성장을 해요. 좌뇌가 성장을 하면은 경쟁심이 아이가 심해져요. 이기려 하고 지는 거 싫어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보통 어머니들이 칭찬을 할 때도 다른 아이한테 잘했을 때 칭찬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쟁심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지는 것을 싫어해요. 이 경쟁심이 심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또 또래 아이들한테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유아 시기 때 자네가 많이 성장하다 보면은 마찬가지 지는 것을 싫어하게 돼요. 세 번째, 좋은 것만 하려고 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도둑과 경찰 중에 경찰 역할을 맡는다든지, 술래잡기를 할 때 술래는 상대방하고 자기는 술래랑 반대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더 유리한 방향의 이런 것들을 하고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걸 하려고 해요. 상대방은 본인의 즐거움을 도와주는 역할,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기는 해요. 네 번째, 엄마와의 관계는 좋은데 외부에서 낯을 많이 가려요.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가 좌뇌 학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집에서 엄마랑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특히 좌뇌형 아이들. 좌뇌형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이 없고, 좌뇌가 터지면서 우뇌 활동보다 좌뇌 활동에 더 많은 흥미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엄마랑 하는 이런 공부들, 학습놀이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상대방과 접근을 할 때 낯을 많이 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우뇌가 성장할 시기에 좌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우뇌의 자연 친화 지능과 사회 친화 지능이 굉장히 낮아지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들과의 이런 교류 관계나 어울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36개월 이전에는 절대 아이를 학습을 시키지 말고 36개월에서 45개월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섯 번째, 아이가 언어 지연이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언어 지연은 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어머님이 느낄 수가 있고요. 24개월이 지났는데도
하는데도 제대로 아이가 얘기를 못한다든지 표현을 못한다든지 말수가 적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고, 말을 느리게 하거나 제대로 말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24개월 이전에 영어 교육이나 또 아이한테 한글 교육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또 학대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어린 시기에 24개월 이전에 아이한테 학대를 하거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은 아이가 예민한 기질일 때 학대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지능이 약간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고, 또 12개월 이전에 아이한테 휴대폰 시청을 하게 해줬다든지 또 많은 학습을 시켰다든지 이랬을 때 아이가 언어 지연이 올 수가 있고, 아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아이가 무엇인가 원하는데 표현을 하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해주시는 이런 과잉보호가 들어갔을 때 아이가 언어지연이 올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기교육도 한 몫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교육을 일찍 했을 때, 특히 영어교육을 일찍 했을 때 아이가 언어지연이 올 수가 있고, 24개월 때부터 또 학습지 선생님을 불러다가 아이 한글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또 언어지연이 올 수가 있어요. 6번째, 아이가 눈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24개월 사이에는 아이의 각막 형성이 되고, 24개월 이후가 지나서 그 형성된 각막과 여러가지 시신경과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안구 형성이 되는데, 안구 형성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막과 안구 형성이 되는 이 시기에 아이한테 스마트 패드를 준다든지 핸드폰 시청을 하게 된다든지 TV를 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아이가 눈이 굉장히 나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고, 또 책을 또 가까이에서 보는 이런 행위들, 마찬가지 조기교육의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아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영어 교육을 하는데 TV로 시청을 한다든지, 아이가 생태를 부린다고 핸드폰을 보여주게 한다든지, 이른 시기부터 아이를 책을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의 이런 시력에 많이 관여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런 행위들이 아이의 눈을 나빠지게 하는 거예요. 7번째, TV, 휴대폰 사용 빈도가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24개월 이전, 빠르게는 12개월 이전부터 아이 핸드폰 시청을 해주고, 아이가 노는 동안 부모랑 같이 못 놀고 심심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할 게 없으니까 TV 시청을 하고 휴대폰 시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쉬는 동안 다른 것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유도를 해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해주시는 게 아이가 TV, 휴대폰을 시청 안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아버지들이 집에 와서 오자마자 TV 켜고 TV 보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나쁜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8번째, 공부를 시킬 때마다 반항을 해요 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은 우뇌형 아이들이에요. 우뇌형 아이들은 유아시킬 때 강제로 공부를 시키게 하면은 아이들이 공부에 관련된 뇌가 아직 활성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한글 공부든 영어 공부든 숫자 공부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한테 강제로 공부를 시키게 하면은 아이들의 학습 지능이 점점 떨어지고 지능이 점점 떨어지는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이 아니라 대부분 떨어져요. 그래서 정작 학교에 갔을 때 학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공부를 했을 때 어머니랑 티격태격 했던 그런 트라우마, 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정작 학교에 가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 놓고서는 학교에 가면은 또 다른 아이들과 또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아이가 학교를 가면서 또 받은 스트레스로 청소년기에 엇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한테는 웬만하면은 학습 공부를 너무 강요하지 않는 게 아이의 정서 발달과 또 청소년 시기에 엇나가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에요. 9번째, 과격한 행동을 많이 해요. 과격한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부모가 아이가 원치 않은 거를 억지로 시키거나 공부를 억지로 시키거나 했을 때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부모와의 트러블로 과잉 행동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특히 마찬가지 우뇌형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났는데도 계속 시켰을 때는 틱장애나 후천성 ADHD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과격한 행동을 많이 나타나게 한다 이랬을 때는 잠깐 쉬어주시고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에너지가 넘치고 밖에서 나가는 걸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운해형 1타입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아이랑 비교해서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조기 교육하는 아이들 대부분 90% 이상이 망가져요. 그런 아이를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만에 하나의 경우에 이런 아이들 중에 좋은 아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에 도전하지 마세요. 어차피 6살, 7살 넘으면은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를 미리 시키겠다고 2살 때부터 시키고 엄한 짓이에요. 학습지 교사들 하는 얘기 믿지 마시고 책장사들 하는 얘기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많고 아이가 망가지든 말든 내 거를 팔아야 내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옆집 엄마가 한다고 굳이 따라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옆집 엄마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은 달라요. 10번째, 고집과 때를 많이 써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네형 아이들도 마찬가지, 운해형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자네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시키다 보면은 운해 능력이 떨어지면서 아이들이 옹고집이 돼요.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때를 많이 쓰게 돼요.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또 아이를 공부를 시키다 보면은 조건이 들어가요. 너 이거 하면은 뭐 해줄게. 이거 하면은 뭐 해줄게.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협상 조건으로 쓰게 돼요. 그러면서 고집과 때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집과 때가 늘어나는 거는 부모의 이런 행위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교육관과 또 잘못된 행위 자체가 아이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를 하실 때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아이를 대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 말한 10가지가 무조건 조기 교육으로 인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조기 교육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교육을 시켰을 때는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무조건 조기 교육은 아니에요. 근데 조기 교육을 했을 때는 이런 행동이 나와요. 잘 알아두시고요. 아이를 교육시킬 때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 했을 때는 조기 교육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간 시켰을 때 아이는 그거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더 심한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캐치 를 하시고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질문 있으면 이때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는 제가 아예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화를 바로 주시지 마시고요. 저한테 카톡을 먼저 주신 다음에 아이의 나이, 성별, 지금까지의 행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저랑 전화통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화통화는 현재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으니 무료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문 상담 같은 경우도 전화 상담을 한 이후에 전화 상담으로 풀릴 것 같으면 전화 상담으로만 끊으셔도 되고요. 아이를 직접 봐야 될 부분에 한해서만 방문 상담을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방문 상담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신청하시지 마시고요. 전화 상담 후에 아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저도 정보가 있어야 방문을 했을 때 미리 알고 가니까 전화 상담으로만 끝내셔도 되고요. 또 나중에 원하시면은 방문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번 또 새로운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